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중요 핵심 부분들 다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좀 국내로 한번 넘어와서 관련된 내용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자, 오늘 모닝 뉴스에서는 6가지 소식을 전달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기아에서 만든 EV3와 관련된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품 기업과 관련된 2가지 내용과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모멘텀과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는 위니푸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1.2%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고치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곡물이나 유제품의 가격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내수에 의존하기에는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식품 기업들이 점차 해외로 뻗어나가며 수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비싸고 늦어도 원전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야놀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증시의 상장에 5,400억 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니푸드가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7월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SEC의 1분기 업데이트 이슈라고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6가지 소식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 10대 가운데 4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총 43만 7,246대였는데 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은 11.2%를 차지하며 48,838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에 5년간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점유율을 높여왔는데요. 2020년에 3.2%, 2021년에 3.4%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때 11.2%까지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1위를 이어온 테슬라와 현대차의 기아의 이 점유율 격차는 5년 사이에 33%나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연도별 1월부터 5월까지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는 73.2%포인트 정도였는데 올해는 40.5%포인트 수준으로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이번에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차나 기아 측에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번에 신차 효과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렇게 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뉴스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솟구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 대비 0.9% 상승하게 되면서 무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곡물이나 유제품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유지류나 육류나 설탕 가격은 함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한 12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24개 품목에 대해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5개 품목군별 식량 가격 지수를 매월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부터 2016년의 평균값을 100으로 보고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120.4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3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선 뒤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가 국제 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6.3% 상승한 118.7포인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흑해 지역의 항구 시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병충해 발생이나 브라질의 기상악화가 이 가격을 상승시켰고요. 반면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유지류라든지 팜유 가격은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제품 가격 역시나 전월 대비 1.8% 높아진 126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든 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식품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같은 식품 이야기인데요. 국내에 조금 더 국한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푸드가 아시아 권역을 넘어서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수에 집중하던 식품 기업들도 이제는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 식품업계들이 수출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이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30년대에는 인구 감소율이 1%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식음료 시장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 절감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유 소매와 관련된 매출입니다. 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료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던 오뚜기 같은 기업들도 현재는 이 미국 법인의 이 관련 인사들을 입사시키는 등 이 해외 매출이 10%에 그치는 국내파 기업들도 경영을 위한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10% 수준인 하이트진로도 100주년을 맞아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출과 관련돼서 점차 모멘텀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수출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들, 그런 식품 기업들이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공식품 역시나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3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으로는 오뚜기나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농심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바로 뒤쪽에 있는 라면 업체들이죠.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삼양식품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5월부터도 한 차례 갭상승으로 이렇게 떠서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이 터치될 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 모멘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식품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했을 때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작용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따르는 여러 난관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부족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워싱턴 포스트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제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지아주 웨인츠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아서 미국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설비에 대한 용량을 최대 3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원전 산업의 실태를 보면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일로 보입니다. 현재 가동을 시작한 보글 4호기를 인내와 혁신의 결과로 묘사를 했지만 실제 일정보다 7년 늦게 완공이 되기도 했었고요. 보글 원전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력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설 비용들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주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 이 조지아의 이웃인 사우스캐롤리아나 주에서도 9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국 2017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한다는 점 보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서정기전, 한전산업 같은 이 원전 관련 기업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한국의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미국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서 5,473억 원, 그러니까 4억 달러 규모 상당을 조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원하는 야놀자가 이르면 오는 7월 미국에서 IPO를 할 계획이라며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현재 야놀자의 기업 가치로는 70억에서 90억 달러를 평가받기를 원하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상장 주관사를 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계획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세부 사항도 여전히 변경될 수가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나 골드만삭스, 야놀자 측은 블룸버그의 확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관련해서 야놀자와 관련된 모멘텀 지난주부터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디어 시장에 좀 반영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간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 그레디언트, 아주 IB투자까지 이 관련된 투자사들이라든지 창투사 이 관련 기업들이 함께 올랐다는 점에서 야놀자와 관련된 나스닥 상장 모멘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윙이푸드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바로 나스닥 상장 일정이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오는 7월 24일로 잠정 연기된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한국과 미국 공시 규정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뿐 이 나스닥 상장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1분기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F1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설명을 했고 오히려 늦어진 일정을 통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활용해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수량의 최대 50% 가까이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장 가능성을 더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멘트들까지 있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윙이푸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간 내에서 윙이푸드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중요 핵심 부분들 다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좀 국내로 한번 넘어와서 관련된 내용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자, 오늘 모닝 뉴스에서는 6가지 소식을 전달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기아에서 만든 EV3와 관련된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품 기업과 관련된 2가지 내용과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모멘텀과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는 윙이푸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1.2%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고치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곡물이나 유제품의 가격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내수에 의존하기에는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식품 기업들이 점차 해외로 뻗어나가며 수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비싸고 늦어도 원전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야놀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증시에 상장해 5,400억 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윙이푸드가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7월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SEC의 1분기 업데이트 이슈라고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6가지 소식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 10대 가운데 4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총 43만 7,246대였는데 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은 11.2%를 차지하며
48,838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에 5년간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점유율을 높여왔는데요. 2020년에 3.2%, 2021년에 3.4%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때 11.2%까지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1위를 이어온 테슬라와 현대차의 기아의 이 점유율 격차는 5년 사이에 33%나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연도별 1월부터 5월까지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는 73.2%포인트 정도였는데 올해는 40.5%포인트 수준으로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이번에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차나 기아 측에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번에 신차 효과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뉴스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솟구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 대비 0.9% 상승하게 되면서 무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곡물이나 유제품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유지류나 육류나 설탕 가격은 함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한 12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24개 품목에 대해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5개 품목군별 식량 가격 지수를 매월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부터 2016년의 평균값을 100으로 보고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120.4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3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선 뒤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가 국제 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6.3% 상승한 118.7포인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흑해 지역의 항구 시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병충해 발생이나 브라질의 기상악화가 이 가격을 상승시켰고요. 반면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유지류라든지 팜유 가격은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제품 가격 역시나 전월 대비 1.8% 높아진 126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든 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식품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같은 식품 이야기인데요. 국내에 조금 더 국한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푸드가 아시아 권역을 넘어서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수에 집중하던 식품 기업들도 이제는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 식품업계들이 수출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이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30년 뒤에는 인구 감소율이 1%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식음료 시장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 절감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유 소매와 관련된 매출입니다. 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료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던 오뚜기 같은 기업들도 현재는 이 미국 법인의 관련 인사들을 입사시키는 등 이 해외 매출이 10%에 그치는 국내파 기업들도 경영을 위한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10% 수준이 하이트진로도 100주년을 맞아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출과 관련돼서 점차 모멘텀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수출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들, 그런 식품 기업들이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공식품 역시나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3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으로는 오뚜기나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농심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바로 뒤쪽에 있는 라면 업체들이죠.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삼양식품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5월부터도 한 차례 갭상승으로 이렇게 떠서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이 터치될 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 모멘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식품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변모를 했을 때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작용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따르는 여러 난관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부족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 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워싱턴 포스트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제조업의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되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지아주 웨인츠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아서 미국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설비에 대한 용량을 최대 3배 가까이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원전 산업의 실태를 보면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일로 보입니다. 현재 가동을 시작한 보글 4호기를 인내와 혁신의 결과로 묘사를 했지만 실제 일정보다 7년 늦게 완공이 되기도 했었고요. 보글 원전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력 소비자들이 굉장히 건설 비용들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주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 이 조지아의 이웃인 사우스캐롤리아나 주에서도 9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국 2017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한다는 점 보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서정기전, 한전산업 같은 이 원전 관련 기업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한국의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미국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서 5,473억 원, 그러니까 4억 달러 규모 상당을 조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원하는 야놀자가 이르며 오는 10월 미국에서 IPO를 할 계획이라며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현재 야놀자의 기업 가치로는 70억에서 90억 달러를 평가받기를 원하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상장 주관사를 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계획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세부 사항도 여전히 변경될 수가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나 골드만삭스, 야놀자 측은 블룸버그의 확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관련해서 야놀자와 관련된 모멘텀 지난주부터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디어 시장에 좀 반영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 그레디언트, 아주 IB 투자까지 이 관련된 투자사들이라든지 창투사 이 관련 기업들이 함께 올랐다는 점에서 야놀자와 관련된 나스닥 상장 모멘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윙이푸드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바로 나스닥 상장 일정이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오는 7월 24일로 잠정 연기된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한국과 미국 공시 규정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뿐 이 나스닥 상장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1분기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F1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설명을 했고 오히려 늦어진 일정을 통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활용해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수량의 최대 50% 가까이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장 가능성을 더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멘트들까지 있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윙이푸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간 외에서 윙이푸드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